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6쪽 가능세계 지문 마지막 문단입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그랬고요.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그랬습니다. 가능세계를 다룬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콰인의 1951년 논문인 경험주의의 두 도구마입니다. 분석명제, 즉 경험과 무관한 지식은 없다라고 논증했습니다. A. 분석성, 즉 분석 명제가 있으려면 B가 필요하고 B를 위해서는 C가 필요하고 C를 위해서는 다시 분석 명제가 필요하다라는 순환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 논문의 해당 부분을 2017학년도 수능 포퍼와 콰인 지문의 3문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명제를 위해서는 A를 위해서는 B가 필요하고 B를 위해서는 동의적 표현이 필요하고 C를 위해서는 다시 분석 명제가 필요하다라는 순환론에 빠졌다. 그래서 콰인은 분석 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콰인의 주장을 총체주의라고 합니다. 그 지문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와 같은 이것을 우리는 무모순율이라고 하죠.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을 풀었으면 그러나 콰인의 총체주의는 무모순율과 같은 것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같은 말이죠. 이러한 무모순율을 인정한 크립키의 논리학 논문이 1963년에 발표한 양상 논리학에 대한 의미론적 고찰이라는 논문입니다. 양상은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가능과 필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능은 다른 말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연은 다른 말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명제는 필연적인 명제가 되는 것이죠. 이 크립키의 논문을 바탕으로 쓴 글이 이 2019 수능 가능세계 지문입니다. 이 가능세계는 양상 논리의 의미론적 고찰을 위해 도입한 개념입니다. 가능세계를 잠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가능세계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집합을 말합니다. 대표자로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솔 크립키하고 데이비드 루이스입니다. 이 가능세계 이론의 솔 크립키는 현실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데이비드 루이스는 가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립키는 이 양상 논리학, 무슨 뜻이냐 하면 필연성과 개연성을 논하는 것을 양상 논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능세계 의미론의 창시자입니다. 다른 말로 가능세계를 도입한 의미론. 이게 가능세계 의미론이죠. 크립키는 현실세계만 구체적 존재라고 인정했고요. 가능세계는 전부 현실세계 내에서 구성된 추상적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중심이 됩니다. 이에 비해 데이비드 루이스는 현실세계는 가능세계 중에 하나다. 가능세계는 현실세계 내에 존재하는 추상물이 아니라 현실세계 밖에 존재하는 구체물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세계와 무수한 가능세계가 같은 자격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았죠. 그런데 인류가 멸망한 세계들이
시공을 초월한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실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크립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최근 우리 우주는 20개의 우주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루이스의 견해가 타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문단입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관계라고 한다. 두 명제 P와 나P가 P도 참이고 나P도 참인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또 하나는 P도 거짓이고 나P도 거짓인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순관계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참인 것만을 말하는 거죠. 모두 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무모순율이고요.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논리학에서 배중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나P는 모순관계이다. 기호 낫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앞에서 설명했죠. 모두 참인 것은 안 된다. 그런데 기억,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니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현재고 이거는 과거네요. 그러니까 모순관계 따지는 거 아닙니다. 기억이면서 니은일 수 있기 때문에 모순관계가 아닙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겠죠.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나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왜 없습니까? 무모순율하고 배중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이 문단입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가능세계의 개념을 왜 도입했나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바로 일상 언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입니다. P는 가능하다. 이것은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여기에 P는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하다라는 것은 P는 가능하다. 다이아몬드 P로 표현합니다. 새로운 기호를 도입한 겁니다. P는 필연적이다. 이것은 사각형을 씁니다. 그래서 사각형 P를 써서 필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가능하다, 필연적이다. 우리 이런 것을 양상이라 합니다. 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가능이란 말은 우연이라는 뜻이고요. 필연이라는 말은 분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명제는 바로 분석 명제인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Q이면 Q이다. 그러니까 총각은 총각이다. 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는 그랬죠. 여기 보시면 총각은 총각이다는 동어 반복 명제죠. 동어 반복 명제는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필연적인 명제는 분석 명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그랬습니다. 앞에 상상할 수 있는을 넣어도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이런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는 그와 같은 명제, 이게 바로
이러한 필연적인 명제가 바로 분성명제라는 것이죠.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 아니,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게 왜 필연적이지 않은 건가요? 경험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죠. 우리 이런 것을 종합명제랍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문단 앞부분입니다.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능 세계 이야기를 왜 하나 이 말입니다. 왜 할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기차를 안 탄 거죠. 안 탔는데 탔다면 했으니까 이거는 반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뭐다라고 조건문이죠. 왜 반사실이라고요? 기차를 못 탔기 때문에 그거를 탔다면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여기에 A면 B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러한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여러분, 전통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진리표 그려보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면 B다가 있어요. 이랬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대학 가면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학 간다가 A고요. 노트북 사준다가 B죠. 그러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이때는 참이 되는 거죠. 참이고 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 갔는데 안 사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속 위반,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갔더라도 사주실 수 있는 거죠. 안 사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둘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A가 거짓인 경우에도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A면 B다는 참으로 규정한다. 이 말입니다. 3문단 후반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앞에서요. A가 거짓인 경우에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A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텐데 왜 이렇게 보통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계속 봅시다. 내가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 이것을 A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 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내가 지각을 하는 것을 납비라고 합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찍 기차를 탔더라도 이런 때에는 지각했겠죠.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이게 A입니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 이게 B죠. 왜 그러냐 하면
지각을 한 게 나비니까 제 시간에 도착한 거는 B죠. 그렇지 않은 세계, 지각한 세계, 나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높다 대신에 더 크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많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수량이 아니에요. 높다, 크다. 다시 보죠. 즉, 기차를 타고 B, 제 시간에 도착한 게 기차를 타고 지각한 것보다 유사성이 더 크다.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준은 유사성인데 이렇게 유사성이 더 크면 A면 not B가 아니고 A면 B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차를 탔다면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만약 A라면 그러니까 기차를 탔다면 not B가 아니라 여전히 지각을 하는 게 아니라 B라고 제 시간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에 4가지 성질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세계의 4가지 성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그랬습니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논리학에서의 무모순율이 성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은요. 무모순율은 이거죠. P이면서 not P는 없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입니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세계는.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뭐라고요?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고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바로 일관성의 역이죠. 이 포괄성은요. 이러한 무모순율이 성립해야 한다. 이게 일관성이었죠. 그렇다면 일관성의 역도 성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죠? 필연이 아니고 가능이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표시에서 이렇게 P가 가능하다 하면 P의 가능세계는 있다. 이렇게 포괄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not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이 셋째가 완결성인데요.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P도 not P도 아닌 공백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이게 배중률이죠. 배중률이 성립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P 또는 not P. 그러니까 P와 not P 중 하나는 참이다. 이게 바로 완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가능세계의 네 번째 성질은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그랬습니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W1의 시간과 공간하고
W2의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죠. W1과 W2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5문단입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과학, 이 가능세계의 연구가요, 인지과학, 베이지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앞에서 말한 데이비드 루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 인지언어학으로 가능세계가 발전하고 있고요. 공학, 즉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가능세계의 논의가 기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2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여러분, 4문단 셋째가 완결성이었죠. 완결성은 다른 말로 배중률이 성립해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P이거나 그렇죠? not P여야지 둘 다 아닐 수는 없다. 둘 다 XX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2번.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랬는데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또는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고치든지. 아니면 두 번째,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죠.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는 명제가 필연적인 명제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가능 세계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습니다. 4번.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우리 무모순율 했잖아요. 5번.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상관없이가 아니라 관련이 있죠. A가 거짓이면 A면 B다가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22번입니다. 방송 시간을 줄이려고 많이 썼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기억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즉 경주에 있지 않은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고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이 모순적이네요.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답이 돼야 되는 거죠. 모순적이니까.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 동어 반복이네요. Q이면 Q이다의 형식이죠. 이것은 필연적인 명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명제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이게 거짓인 가능세계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은 있다고 했고요. 선지 2는 없다고 했으니까 모순적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맞으니까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됩니다. 3번 선지하고 그 다음에 5번 선지가 같은 얘기라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었죠. 니은과 다보탑은 여러분 니은, 다보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 여러분 있었다 과거거든요. 과거 시제고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 이게 않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모순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모순은요. 동시적이어야 됩니다. 같은 시제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니은은 과거 시제고 그 다음에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현재 시대, 시제니까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순관계가 아니다. 모순관계는 동시에라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성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3호가 같은 얘기예요. 4번. 만약 니은이 거짓이라면 그랬죠? 니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이게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가능성이 부정되면 어떤 세계에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현재가 과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니은은 있었다. 과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5번. 기억은 현재 시제고요. 니은은 과거 시제죠.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다보탑은 과거에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성에 있지 않고 경주에 있다. (23번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A.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탔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의 상황, 기차를 탄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차를 탄 세계끼리 비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이 키워드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1번.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그러니까 1번은 탄 게 아니고 타지 않으니까 이건 삭제하고요. 2번도 타지 않은 것이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삭제하고 3, 4, 5번만 봅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랬죠. 그렇죠?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해 줘야 되는데 핵심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을 한 가능 세계, 그럼 그것이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 그게 B죠. 지각한 것은 not B고요.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유사성 말했네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 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때 여기에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대다수는 수를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능 세계의 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다. 그렇죠? 큰가를 따지는 것이지 대다수인가 이런 개체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을 비교해야 합니다. 개체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3번의 4번은 바로 이거 베이지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2019년 수능 선지 4번이 그 다음에 수능 2020년 수능 베이지주의를 출제할 것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베이지주의는요. 18세기 흉이라는 철학자에 맞서서 18세기 토머스 베이즈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것인데요.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믿음의 범위를 점차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주의와 빈도주의가 서로 대립하는 거죠. 베이지주의는 크다를 따지는 거고 빈도주의는 많다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수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5번.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 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에는 유사성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 사각형을 봅시다. 제가 말하는 문장을 적어 봅시다. 그게 전칭 긍정에다 적으세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그리고 옆에 전칭 부정에다 적으세요.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특징 긍정에다 쓰세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그리고 특징 부정에다가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이 전칭 긍정하고 전칭 부정은 반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징 긍정하고 특징 부정은 소반대 관계고요. 전칭 부정하고 특징 긍정은 모순 관계고 전칭 긍정하고 특징 부정도 모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칭 긍정하고 특징 긍정은 대소 관계고 옆에 전칭 부정하고 특징 부정도 대소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거기 모순 관계라는 것은요. 둘 중 하나만 참이라는 거거든요. 둘 중 하나만 참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참이면 특징 부정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참이면 이쪽이 거짓이 되는 이게 모순 관계입니다. 한번 봅시다. 반대 관계는 뭘까요? 반대 관계는 둘 다 거짓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여기에 모순 관계 이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 합치면 총 6개가 나오죠. 여기 모순 관계 합쳐도 둘, 4개, 6개가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 숫자가 총 6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칭 긍정하고 전칭 부정은 합쳐도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둘 다 거짓일 수 있고요. 반대로 밑에 보세요. 특징 긍정하고 특징 부정은 합치니까 벤 다이어그램 8개죠. 8개인데 아래쪽에 2개가 이렇게 서로 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반대 관계는 둘 다 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참일 수 있다. 이게 소반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칭 부정이 참이라면 당연히 특징 긍정은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전칭 부정이 참이면 당연히 대소관계니까 특징 부정도 참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24번 문제 3번 봅시다. 3번에 보시면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그랬죠. 여러분 완결성은요. 모순 관계거든요. 모순 관계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참이라고 보면 이거는 거짓이 되죠. 이게 참이면 특징 부정도 참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소반대 관계인 특징 긍정하고 특징 부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24번의 3번은 적절한 답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입니다. 여기 지금 반대 관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니까 반대 관계를 이해한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서 반대 관계 얘기할 때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1번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반대 관계 얘기하고 있는 것은 4번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요. 30%대의 학생들만 맞추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요.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랬죠. 이게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쓴다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가능세계. 가능세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관계나 모순 관계는 동일한 대상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능세계가 두 종류의 가능세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가능세계는 서로 다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진술은 엄밀히 말해서 반대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관계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은 두 가능세계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쓴다니까. 그렇죠? 가능세계들이 보세요.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지 않는데 어떤 학생이 연필을 쓰는 거. 그렇죠?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무모순율입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만일 그런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존재한다면 그 세계들의 시간 공간은 단절되어 있겠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3번은 아까 했죠. 맞는 선지입니다.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오답일까요? 반대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소반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 하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소반대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이것만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되어서 이것만이 반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5번에요.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이니까 어떤이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고 또 절반.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니까 소반대 관계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니까 이것은 일관성이 아니고 포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괄성 뭐였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